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9월 12일입니다. 지금이 오후 5시고요. 제가 잠깐 금호 HT 차트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금호 HT가 합병 이슈가 생기면서 이렇게 좀 급격하게 상승을 하죠. 상승을 하다가 어, 갑자기 대형 매도 물량들이 출회가 되면서 이 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물량이 혹시 한국 채권 투자 자문사 물량이 아닌가 해서 계속 지금 들여다보고 있었는데요. 그쪽 물량은 아닌 것 같아요. 그쪽은 지금 팔지 않아도 나중에 얼마든지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여건이 돼 있거든요. 굳이 지금 팔 이유가 없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 정말 궁금했었는데요. 갑자기 금호 HT의 공시가 하나 뜹니다.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건 금감원 공시인데요. 금호 HT고요. 여기 보면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그래가지고 필룩스가 문건을 하나 제출을 하죠. 9월 10일 날요. 이 문건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보유 주식 등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원래 필룩스는요, 한 1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9월 10일 날요, 이 보고서를 제출한 날 0%라고 제출을 해요. 주식을 다 매도해버리고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니 9월 4일 날 장외에서 매도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전체를, 물량,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량 전체를 한 850만 유로를요. 이거를 갖다가 2,200원에 처분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대로 해석을 하면은 9월 4일 날 850만 주면 전체 분량의 약 10%예요. 10%. 이 금호 HT 전체 총 주식의 10% 정도에 해당합니다. 굉장히 큰 물량인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주가가 4,000원 정도인데 2,200원에 처분을 했다는 거예요. 이대로라고 그러면 이제 주가는 급락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2,200원에 9월 4일날 처분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폭락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좀 디테일하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내용은요, 제가 확인을 해본 바 9월 4일날 그 이전에 계약을 했었는데 9월 4일날 잔금을 치른 겁니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필룩스가 이전에 세력들하고 계약을 해요. 2,200원에 팔겠다 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매도를 쫙 한 거예요. 그리고 9월 4일 날 잔금을 다 치른 겁니다. 세력들이. 그 내용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공시로 들어가면 복잡하니까요. 0702 창을 띄우고요. 금호 HT를 검색해 주시고 그 옆에다가 필룩스라고 쳐주시면 됩니다. 조회하시고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전체 뉴스로 맞추시고 금호 HT 필룩스 하면 조회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 보시면
8월 18일자로 필룩스, 금호 HT 지분 전량을 처분하겠다라고 공시를 했고요. 또 연관 뉴스들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금호 HT 지분 172억에 매각하겠다. 필룩스요. 그러면은 8월 18일 날 이 지분을 세력들한테 넘기겠다고 이미 약속을 한 거예요. 계약을 한 거예요. 그 내용을 들어가서 한번 보시죠. 공시 내용입니다. 필룩스 공시 내용이에요. 필룩스 금호 HT 지분 172억에 매각. 한 10% 정도 됩니다. 지분 781만 주 8.45% 170억에 처분한다라고 공시를 했어요. 세력한테 넘겼다는 의미죠. 매도를 했으니까. 이때 단가는 172억 나누기 781만 주 하면 한 2천원 정도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날짜가 8월 18일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때부터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작업을 시작해요. 차트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건 전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팩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8월 18일자입니다. 이게 원 안에 있는 캔들이 8월 18일자예요. 이때부터 주가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거래량은 얼마 안 되죠. 이때까지 이렇게 쭉 3,000원 이상으로 올려요. 2,200원에 가져왔으니까 3,000원 이상으로 올리다가 이때까지 쭉 올립니다. 4,000원까지요. 근데 올리다 보니까 급상승을 하다 보니까 여기 보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돼 버리죠. 조금 이따 이 부분도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돼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더 이상 올리지를 못하고 이 단계에서 4,000원대에서 더 올릴 수도 있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재료가 확실하니까 분명히 더 올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투자 경고 종목으로 묶여버리게 되면 시간이 그 풀리려면 꽤 걸리거든요. 그리고 또 투자 경고 종목으로 묶여버리게 되면 대량으로 물량을 매도를 하기가 힘이 듭니다. 금감원에서 이때부터는 들여다보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동이 걸립니다. 여기에서 물량 처분을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요. 그래가지고 받아온 필룩스로부터 받아온 800만 주를 이 구간에서 처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9월 4일 날이 잔금 치르는 날이었다는 그 문건을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필룩스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차트는 조금 이따 다시 보시고요. 금감원 공시거든요. 필룩스입니다. 금감원 공시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처분 결정이 있을 거예요. 여기 보이네요. 필룩스고요. 필룩스 공시고요. 타 법인 이제 금호겠죠. 금호 HT 출자 증권 처분 결정해 가지고 필룩스 보고자가 필룩스입니다. 이 내용을 들어가서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여기 잔금일 변경이라고 나오죠. 9월 4일자입니다. 9월 4일자. 잔금일 변경. 그러니까 9월 4일날 계약이 아니고 이미 8월 18일날 계약했던 것들이 9월 4일날 잔금이 치러졌다는 보고서예요. 자, 정정 전에는 9월 30일까지 였는데 이 세력들이 물량을 이 투자 경고 종목으로 묶여버리게 되다 보니까 빨리 처분해버린 거예요. 4,000원대에서 제 추정입니다.
그래서 9월 4일 날 잔금을 빨리 치러버립니다. 9월 30일까지 가도 됐었는데 투자 경고 종목이라는 허들이 생겨버리니까 9월 4일 날 처분해가지고 공시를 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있은 이후 9월 4일 날 이 일이 잔금이 치러졌지만 보고 의무는 5일 이내니까 9월 10일 날 보고를 한 겁니다. 필룩스에서. 그러면은 9월 10일까지 쭉 팔아먹었다는 소리예요. 잔여 불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잔여 불량을 9월 10일까지 쭉 팔아먹었다는 소리고, 당연히 잔여 물량이 더 있겠죠. 근데 잔여 물량이 더 있어도 제 생각에는 지금 9%가 급락해 버렸는데, 자기들이 팔아가지고 9%가 급락해 버리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잔금까지 다 치른 상황에서 이미 필룩스에 줘야 될 돈을 다 줘버린 상황에서 인제 세력들의 그 수익은 이제부터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주가를 더 끌어올릴 확률이 많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은 이제 팩트 정리가 되죠. 8월 18일 날 필룩스가 금호 HT 지분을 처분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이 공시는 금호 HT 공시는 9월 10일 날 납니다. 근데 그 공시 내용이 9월 4일 날 마치 2,200원에 처분한 것처럼 돼 있으나 사실은 잔금이 다 치러져 버린 것이다. 이미 매도가 끝나고 잔금이 다 치러진 것이다라는 것이 팩트고요. 잔여 물량에 대해서는 세력 입장에서는 이제부터 수익권이기 때문에 수익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주가가 더 높은 구간에서 매도를 할 것이다라는 것이 제 추정입니다. 자, 다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금호 HT 차트인데요. 계속 필룩스의 그 악성 매물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았어요. 윗꼬리를 달면서 계속 조정을 받지 않습니까? 계속 떨어지죠. 5천원까지 갔다가 계속 떨어집니다. 근데 9월 4일 날 이미 세력들 입장에서는 필룩스에 줘야 될 잔금을 다 치렀어요. 9월 4일부터. 9월 4일부터는 여유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거래량이 줄죠. 그리고 지금 잔여 물량들을 조금씩 매도를 했는데요. 제가 세력이라면 이 정도에서는 이제 수익 구간이거든요. 이제 파는 것들은 수익이기 때문에 더 높은 가격에서 잔여 물량을 처리하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저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할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더 떨어질 수는 있지만 세력들한테는 필룩스에서 물량을 받은 이 세력들한테는 이 이하로 파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제 월요일부터 주가를 좀 예의주시하면서 보시는데요. 아마 더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주가는 이 가격을 당분간 며칠 동안은 유지를 할 가능성이 많아요. 더 떨어지진 않고. 그러면 언제부터 오를 것 같냐 그러면은요. 투자 경고 종목이 해제되는 날부터 다시 이 물량을 가장 많이 가진 세력이 들어 올릴 가능성을 제가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투자 경고 종목이 언제 끝나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래소 공시로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거 나오잖아요. 공시.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요 창으로 보겠습니다.
0702 창으로 보겠습니다. 공시 있고요. 여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있죠.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좀 크게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고요. 9월 3일부터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해제 요건이 나오잖아요. 해제 요건. 1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9월 16일부터 해제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판단을 시작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날부터요. 9월 16일부터. 그래가지고 해제 요건이 해당이 안 될 경우 하루씩 수년하여, 그러니까 하루씩 미루면서 계속 판단을 하겠다. 그러니까 투자 경고 종목이 빨리 해제가 되더라도 9월 16일이에요. 그럼 월요일 지나서 한 화요일부터는 수요일부터는 투자 경고 종목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주가가 급격하게 오르지 않으면은요. 이제 이것은 판단 기준은 여기 있으니까요. 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한번 직접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투자 경고 종목이 해제될 때까지 세력들은 기다릴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신이 나머지 잔여 물량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급한 불은 껐으니까요. 필룩스에 줘야 될 돈은 이미 다 줬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뭐 한 40% 정도의 물량을 또 처리하기 위해서 최대한 재료를 이용할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 다이노나하고 합병 이슈가 그 재료가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깔려 있기 때문에 세력 입장에서도 주가는 더 오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툭툭 조금씩 매입도 하고 그러면서 건들 겁니다. 주가를.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해서 이 차트에 대한 악성 매물 출현에 대한 그 세부적인 내용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지금 또 다른 뉴스가 하나 났죠. 뭐냐 그러면은요. 여기 보면 금호 HT 뉴스로 들어가 주시고요. 금호 HT에서 요 9월 10일 날 나온 뉴스입니다. 금호 HT에서 다이노나하고 합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관사로 키움증권을 선정을 했다라고 나오거든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주관사가 선정이 됐어요. 키움증권으로. 그러면 이제 그 합병이 이슈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 그러면 키움증권하고 계약을 했다는 소리거든요. 이건 굉장히 어떤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장난으로 하거나 페이크가 될 수가 없어요. 이제부터는 뭐 예를 들어서 취소하겠다 이런 말을 하기에는 이제 리스크가 커져버리는 거예요. 키움증권하고 이걸 공식적으로 계약을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코넥스 상장사 다이노나하고 합병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근데 이제 요 부분이 나와요. 다이노나의 면역 항암제, 면역 조절 신약 DMP007에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다이노나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 DMP007은요, 루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면역 조절 신약 뭐 이런 말 하면 잘 모르는데 루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요, DMP002 중화 항체는요, 이미 일상을 진입을 했어요. 일상에 진입을 했고, 이거는 여기 보시면
고형암 대상으로 한 임상 일상 승인을 획득했다라고 나와요. DMP002는요, 암세포 치료제거든요. 근데 뭐냐 그럼 고형암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고형암이라는 것은 우리가 백혈병이라고 흔히 하는 그 혈액암하고 또 림프종암 이런 거 제외하고는 다 고형암입니다. 뭐 췌장암, 대장암, 뭐 위암 이렇게 덩어리로 형성되어 있는 것들, 좀 딱딱한 것들이요. 이걸 다 그러니까 혈액암이라든가 림프종암에 대비해서 이런 것들을 다 고형암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대한 일상을 이제 그 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이미 진행해라고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DMP007도요. 지금 곧 있으면 임상 일상 승인을 곧 받을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가치를 가진 다이노나와 금호 HT가 합병을 하겠다는 절차에 이제 1차 관문을 넘어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합병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이 조금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냐 그러면 합병을 하게 되면은요, 합병 비율이라는 것이 나와요. 이 합병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이 합병 비율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 합병 비율을 알아야 어떤 궁극적으로 합병 가액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뭔 소리냐 그러면은 도대체 금호 HT하고 우리가 커피를 한 잔 두고 대화하는 것처럼 그냥 편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구독자님들하고 지금 제 개인 생각을 편안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드리는 얘기는 팩트하고 전혀 무관합니다. 합병 비율이라는 것은 이 회사의 궁극적인 주가를 예측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라고 제가 판단하거든요. 합병 비율을 보면은. 근데 지금 금호 HT는요, 일단 단서를 딱 달아놨어요. 뭐냐 그러면 금호 HT가 다이노나를 인수하는 구도로 갈 것이다라는 건 픽스가 돼버렸어요 이미. 그러니까 제가 될 수 있으면 다이노나가 금호 HT를 인수하는 것이 셀트리온하고 비슷한 구도로 가기 때문에 더 파급 효과, 시너지 효과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이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금호 HT가 인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속 회사는 금호 HT가 되는 거고 소멸되는 회사는 피인수되는 회사는 다이노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기 삼성 물산하고 제일모직이 합병할 때 비율이 1대 0.35% 정도 됐거든요. 합병 비율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피인수되는 회사가 기준이에요. 이게 이제 합병이라는 건 그거 아닙니까? 피인수 소멸되는 회사에 대한 대가를 보상하는 거잖아요. 신주를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기준은 1이라는 것은 기준이 되는 것은 피인수되는 회사의 주식 한 주를 신주를 발행할 때 이 한 주에 대한 가치를 얼마를 쳐줄 것이냐 하는 기준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금호 HT하고 그 주관사 금호 HT가 선정한 주관사에서
키움증권이겠죠. 키움증권에서 두 군데 이상의 회계법인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가지고 다이노나의 어떤 기업 가치, 성장성, 그리고 2년 이내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수익 가치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금호 HT 대비 다이노나의 값어치가 얼마인가 이걸 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요. 제일 이 삼성물산이 그때 소멸되는 회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소멸되는 회사의 한 주의 가격을 이건 0.35는 제일물산의 신주로 0.35를 준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건 소수점이 두 개니까 소수점을 지워버리면 100주당 두 개를 들어가야 되니까 100주당 35주를 준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약 계산을 하기 편하면 소멸되는 삼성물산 주주들이 구주권을 세 주를 반납을 하면 신주를 발행해서 제일모직 주식 한 주를 주겠다. 합병 비율은 이런 뜻입니다. 삼성물산 예를 들면. 그리고 또 이번에 합병이 무산된 A프로젠 같은 경우는요. A프로젠 같은 경우는 1대 14였어요. 14점 뭐 이렇게 쭉 나갔는데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 이 일은요. 소멸되는 회사가 A프로젠 비상장 A프로젠이었거든요. A프로젠은 바이오 회사입니다. 비상장이고 김재섭 사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가장 많은 회사죠. A프로젠. 그러면 A프로젠하고 A프로젠 KIC하고 합병을 하는데 A프로젠 한 주당 A프로젠 킥 주식 14주를 준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장 김재섭 씨가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엄청나게 높이 평가해 놓은 거예요. 그럼 당연히 A프로젠 킥의 주주들이 반발이 생기겠죠. 반발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합병이 무산된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여러 가지 이 주주들의 반대하는 주주들을 설득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합병이 무산된 부분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피인수되는 주주들의 한 주의 가격을 주가를 신주 14주를 주느냐 0.35주를 주느냐 이걸 정하는 것이 합병 비율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만약에 다이노나 한 주의 한 주를 다이노나 한 주를 두 주로 신주를 발행해서 두 주를 준다. 그러니까 금호 HT 주식 두 주로 보상을 해준다. 이렇게 되면 다이노나 가격이 높이 평가된 거예요. 그게 아니고 만약에 한 주당 0.5주를 준다. 그러면 다이노나 주식 두 개를 가져와야 다이노나 주식 두 개를 가져와야 신주 한 주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노나 한 주의 가치는 0.5주다 이 말이죠. 다이노나 한 주의 가치는 금호 HT 신주로 0.5주를 주겠다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금호 HT 가치가 훨씬 높이 평가된 거죠. 이제 1대2하고 1.1대 05대 05주의
비율의 의미를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금호 HT 같은 경우에요. 상장사기 때문에 금호 HT는 주가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금호 HT 가치 평가를 할 때요. 한 달 전에 것까지 평균치, 일주일 전까지 평균치, 그리고 최근 어느 날의 주가, 이 세 가지를 가중해서 다 취합을 해가지고 평균치를 내가지고 금호 HT 그 기업 가치가 상장사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비상장인 다이노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 이상의 뭐 주관사에서 키움증권이겠죠. 키움증권에서 2개 이상의 회계 법인을 지정을 하고 그 법인에서 합의된 가격, 합의된 기업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일단은 금호 HT하고 다이노나의 합병 비율은 저는 1대 0.5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금호 HT가 값어치가 더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 그러면 이 인수 구도를 조경숙 씨가 정했는데 그 조경숙 대표가 픽스를 내버렸잖아요. 무조건 금호 HT가 다이노나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픽스를 해버린 상황에서는 다이노나를 1대2라든가 1대4라든가 이렇게 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소수점으로 나와요. 예를 들어 1대 0.5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다이노나 주식이 그 금호 HT 주식보다 한 2배 정도 낮은 거죠. 0.5니까 2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2분의 1.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알아야 될 것 같으세요? 다이노나의 그러면은 기업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다이노나의 기업 가치를 우리가 얼추 좀 러프하게 어, 정하면 거기에 2배잖아요. 금호 HT는 거기에 2배를 가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주가를 그 정도까지 끌어올려 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제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팩트하고 상관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추정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보십시오. 어, 지금 이 부분은 확실하게 있는 겁니다. 다이노나가 에이프로젠에 4천억 원의 면역 항암제 항체 기술 도입 계약을 했다. 라이센스 아웃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잠깐만요. 어, 유방암 치료제하고 급성 백혈병 치료제 항체 그리고 뇌종암, 고형암 치료제 항체, 난수암, 림프종 등을 치료하기 위한 광범위한 항암 면역을 보유하게 됐고 이 회사는 4가지 항암 항체 에이프로젠이 보유한 이게 아니네요. 잠깐만요. 여기 나오네요. 아까 그 부분은 별 의미가 없고요. 에이프로젠 킥 대표이사 김재섭은 항체 개발 기업 다이노나에게 항체 4종류에 대한 독점 개발 및 사업화 권리를 양도받았는데 이번 계약으로 다이노나에 계약금 30억 원을 지불했다. 그리고 임상 개발 단계별로 마일스톤 중도 기술료를
4천억 원 지불하겠다라고 계약을 한 거고요. 또 이것이 상업화되어 가지고 순이익이 발생할 때는 10%에 해당하는 경상기술료를 지급하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자, 지금 다이노나는요. 또 뉴스를 보면 4천만 원 라이센스 아웃을 했어요. 이거는 픽스된 내용이죠. 그리고 또 이것이 상품화 돼 가지고 순이익 중에서 10%를 받기로 했어요. 자, 이 부분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이노나의 자본 가치를 0으로 보고 아예 배제해 버리고 지금 이 계약금만으로도 최소 4천억 원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이노나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어, DMP002하고 DMP007 두 종류의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상 일상을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DMP002하고 DMP007에 대한 임상 일상을 002는 이미 임상 일상을 지금 승인을 받았고요. 007 같은 경우는 지금 곧 승인을 받을 예정에 있어요. 그럼 이 두 개가 만약에 승인이 곧 다음 달이라도 두 개 다 임상 일상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대한 밸류를 안 줄 수는 없거든요. 여기에 대한 밸류를 생각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최소 아무리 미니멈으로 잡아도 5천억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안 좋게 잡아둬요. 회계법인 두 군데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계산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최소 5천억, 제가 봐서는 5천억 이상 나올 거예요 아마. 근데 최소 5천억으로 봤을 때 아까 주식 합병 비율을 1대 0.5로 할 확률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합병 가치가 조 단위가 넘어가는 거예요. 합병 가치가요. 그렇게 되면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기본 가치 다이노나의 기본 가치가 5천억이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곱하기 1을 해야 되잖아요. 곱하기 이것보다 2배가 높아야 되니까요. HT가 HT가 다이노나하고 합병을 했을 때 1대 0.5를 맞추려면 1대 0.5주를 맞추려면 최소한 다이노나의 기본 가치보다 2배가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5천억으로 미니멈으로 잡았을 때 금호 HT의 기업 가치는 주가로 보통 산정을 하는데요. 상장사는 기업 가치는 주가의 가치는 1조가 돼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1대 0.5주라는 가치가 나온다. 그냥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이건 저의 완벽한 추정이기 때문에 지금 금호 HT가 시가총액이 3,5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그럼 3배를 간다는 소리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할 말은 없어요. 왜? 근거가 전혀 없으니까요. 단지 지금 금호 HT하고 다이노나의 합병 과정에서 픽스가 된 내용은 뭐냐 그러면 금호 HT가 인수를 한다는 거예요. 금호 HT가 인수를 한다는 것이고 금호 HT하고 왜 이렇게 픽스를 해버리냐 그렇게
그거에 대한 의문점을 풀려면 어, 사이드로 된 물량들이 금호 HT에 다 있어요. 제가 한국 채권 투자 자문사에 대해서 조경숙 씨하고 어떤 아주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 뉴스를 그때 다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금호 HT 본편에서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근거해가지고 저는 무게 중심이 HT에 있다 그러면 금호 HT에 있다 그러면 어, 이 합병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금호 HT의 주식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요. 이제 앞으로의 일정은 대충 이렇습니다. 어, 일단 이 다이노나하고 금호 HT에서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합병 결정을 해야 돼요. 지금 합병 결정이 된 게 아니고요. 그냥 내년 초부터 합병을 논의해 보겠다라는 것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다이노나하고 금호 HT에서 이사회를 열어서 합병에 대한 어,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합병 결정이 나고 나면 이제 이거는 합병 같은 경우는 주총을 열어야 되는데요. 주총을 열어서 특별 결의를 해야 돼요. 이게 특별 결의라는 것은 보통 결의보다 조금 세요. 이를테면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근데 이미 3분의 1 이상이 확보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총 특별 결의도 통과할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그러니까 A 프로젠의 그 합병이 무산된 거하고는 지금 결이 달라요, 조금.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진행이 되더라도 키움증권을 주관사로 해가지고 이제 절차를 진행할 건데요. 그래도 빨라도 한 4개월 걸립니다. 왜냐 그러면 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를 위한 의사통지 접수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한 2주 정도 되고요. 또 나중에 이제 이거 끝나면 주총을 열어서 가결이 됐을 때 또 이거 반대 주주들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또 한 달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고 이 기간이 한 3, 4개월 걸리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증권 신고서까지 금감원에 제출을 하고 승인을 받게 되면 하루 정도 매매 거래가 정지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 신주가 발행된 신주 그, 그 신주가 이제 저쪽 그 다이노나 주주들한테 어, 지급 배정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그 기준가 기준가로 해가지고 이제 합병 가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한 주당 가치가 기준가가 되는데요. 그 기준가대로 거래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진짜 무식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식하게. 어, 무게의 중심추가 금호 HT에 있기 때문에 다이노나가 조금 더 저평가될 것이다. 그러니까 1대 0.5 정도 수준으로 보고요. 그러면 다이노나의 기본 가치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아까 뉴스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임상 일상에 도전하는 두 개 품목이 있고 라이센스 아웃을 했잖아요. 4천억에. 그걸로 봤을 때 최소한의 밸류를 5천억은 줘야 된다. 그럼 5천억짜리를 0.5로 해서 하려면 두 배가 주가가 두 배가 돼야 되잖아요. 이론적으로는 1조가 돼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1조를 만들지 못할 거예요. 추정을 하는 거죠. 오늘은요, 제가 이거 말고도 지금 그 시황 설명을 해드릴 종목들이 좀 많아가지고 금호 아니 두산중공업 그리고 또
기타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금호 HT에 대한 것은 또 나중에 그 구독자님들께서 요구가 있으면 또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금호 HT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